나는 고3, 중3, 6살 새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내일이면 고3 큰아들의 대학 수학능력평가 시험 날이 된다. 누군가는 고3 엄마로 바쁘겠다는 둥 떨리겠다는 둥 내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사실 나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런 걱정은 내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한다는 수험생의 생활이 수개월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 탓인지 나는 아들의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만 같다. 새삼 이 겨울이 지나면 큰아이는 나를 떠나 독립을 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씻기고 입히고 먹이는 걸 책임져야 했던 내 양육은 마무리가 될 것이다. 모든 부모에게 그러하겠지만 큰아이의 의미는 조금 더 특별할 수밖에 없다. 처음 하는 양육이 어설펐던 탓에 밤새 이불킥을 할 만큼 미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함께 모든 게 새로웠고 설레었고 열정이 넘쳤던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로 인해 큰아이와는 끈끈한 동지애 같은 게 생겼달까? 나는 결혼 직후 남편을 따라 하소연 한마디, 푸념 한마디 늘어놓을 친구 한 명 없는 타 지역에 내려와 양육 생활을 시작했다. 물론 양가 부모님도 곁에 없었기에 기저귀 하나 대신 갈아줄 고양이 손조차 없었다. 게다가 나의 남편 또한 여느 남편들과 같이 낮 시간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냈으므로 자연스럽게 나는 양육의 주체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아이 기르는 법을 따로 가르쳐주지는 않기에 주체라지만 당연하게 노하우랄 거 하나 없는 일개 무지랭이였을 뿐이었다. 낯선 환경에 대한 외로움, 해보지 않았던 집안일에 대한 육체적 피로 또한 그 시절 나에게는 커다란 고충이었겠지만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양육의 무지함에서 오는 공포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한낱 어리광에 불과했다. 나는 처음으로 세상 구경 나온 몽실몽실한 솜사탕의 엄마였기에 날아가지 않고 녹지 않도록 밤을 새워 공부해야만 했다. 어쩌면 노하우를 가르쳐줄 선배가 없었기에 진짜 양육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육아 관련 전문 서적을 공부했고 여러 정신과 의사들과 아동 심리학자들의 강의를 들었으며 스스로에게 인간관계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철학적 질문을 던졌다. 또한 옆에서 훈수두는 선배가 없었기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었다. 이유식을 왜 먹지 않는지, 아이의 키는 왜 크지 않는 것인지, 유치원 다닐 때까지 말을 더듬는 건 어떤 문제 때문인지, 영어를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가르쳐야만 하는 것인지,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들은 나에게 심각하지 않았다. 나는 내 생에 처음으로 맡겨진 엄마의 역할에 몰입했으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의 입에 맛난 거 먹이고 싶어서 요리를 시작했고 깨끗한 환경이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뇌과학자의 한 문장 때문에 밤늦게까지 청소해야만 했다. 이 아이는 가장 오래 함께하는 친구였고 단소리 없는 직장 상사였으며 또 잘 보이고 싶은 연인이었다. 하원 후 꿀떡 한 팩 사들고 들른 공원 데이트부터 없던 동아리를 만들어 매주 책 읽는 봉사를 해줬던 초등학교 때에도 어쩌다 엄마들과 의기투합해서 학원 대신 방과 후 수업을 해줬던 공동육아 시절에도 나의 소망은 그의 독립과 사회로의 안정적인 안착이었다. 물론 그 시절을 다 보낸 지금 후회와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학창시절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 공부와 성과가 무척 중요한 남편과 의견 다툼 과정에서 흔들림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시절 의대를 보내기 위해 더 많은 학원과 더 많은 숙제를 강요하지 않은 덕에 생각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운 것은 나의 아쉬움을 안도하게 한다. 거북이처럼 등에서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고 수다스럽게 일상을 떠벌리는 와 이제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나로 하여금 이 다음이 더 설레이게 한다. 어린 시절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랐다고 말해주는 그의 고백이 고마울 뿐이다. 나의 첫사랑 큰아들 내 앞날을 응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몫이리라.